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당신의 삶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때로는 거대한 운명의 파도 앞에서 혹은 타인의 말 한마디에 내 삶의 방향이 속절없이 흔들린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삶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진다는 것, 그것은 나의 모든 결정과 행동, 그리고 그로 인해 비롯된 모든 결과까지 전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을 향하던 손가락을 거두고 내 삶의 운전대를 스스로 잡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인생에는 강력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당신은 운명이나 타인에게 휘둘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 당신 미래의 설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좋지 않은 고용시장, 어려운 경제 상황, 불우했던 어린 시절, 혹은 내 주변 사람들. 이 모든 것은 비난하기 쉬운 대상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부 환경에 계속해서 힘을 부여하는 한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분들에게는 남을 탓할 시간이나 환경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는 절박한 책임감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책임감이 오늘날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삶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내가 모든 사건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만큼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변명은 사라집니다. 더 이상 만약 했더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이제 그것을 바꿔야 한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성공은 타고난 재능이나 행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그리고 당당하게 되찾겠다는 단 하나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완벽한 시기나 이상적인 조건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당신은 강력하고 결단력 있으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새로운 버전의 자신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또한 당신의 습관, 자기 절제,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라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매일 아침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표류할 것인가? 아니면 운전할 것인가? 표류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그저 삶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는다면 당신이 직접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책임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삶을 멈추고 내가 직접 설계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당신이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힘은 몇 배로 증폭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문제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능동적으로 해결책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성장이 시작되고 당신의 꿈은 더 이상 막연한 상상이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되어갈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자기 절제, 즉 규율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의지력과는 다릅니다. 힘들더라도 한 번 한 선택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규율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정말 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다. 바로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자신을 밀어붙이고 꾸준함을 유지하며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능력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단단한 내공을 만들어냅니다. 성공은 한순간의 폭발적인 노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조용한 순간들, 이른 새벽과 늦은 밤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듯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비결이라고 생각하지만 동기부여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결국 해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것은 바로 규율입니다. 규율이 당신의 일상이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스쳐 지나가는 영감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시스템과 기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내가 이걸 해야 할까? 라고 묻는 대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규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의 한 형태입니다. 나는 노력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내 목표는 희생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나태함과 안락함이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규율을 통해 그 소음을 잠재우십시오. 당신이 가장 재능 있거나 가장 똑똑하거나 가장 빠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장 규율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결국 주변의 모든 사람을 뛰어넘고 더 오래 버티며 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규율은 잠재력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끈기를 보상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범한 노력은 비범한 성취로 바뀝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모든 강한 사람들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 하나씩 선택의 선택을 거듭하며 벽돌처럼 힘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규율의 힘입니다. 규율은 당신의 인격을 빚고 결단력을 강화하며 집중력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규율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복리처럼 불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규율 잡힌 행동이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고 곧 당신의 삶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습관이 정렬되고 마음이 맑아지며 자신감이 자라납니다. 스스로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진정한 힘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에서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의 정원과 같습니다. 무엇을 심든 그대로 자라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정원에 부정, 의심, 불평이라는 잡초를 계속 심는다면 당신은 더 많은 잡초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식, 영감, 그리고 진실의 씨앗을 심는다면 그곳은 아이디어와 명료함, 그리고 힘이 자라나는 비옥한 땅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허락하는지가 당신의 믿음, 결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미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꾸준히 소비하는 것, 바로 그 자체가 됩니다. 당신이 읽는 책, 나누는 대화, 시청하는 영상, 그리고 품는 생각들, 이것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순간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만들어가는 건축용 벽돌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공급하는지부터 바꾸십시오.
온갖 소음과 방해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인기 있는 모든 것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며 목소리가 큰 모든 것이 현명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에게 도전 의식을 주고 당신을 성장시키며 당신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콘텐츠를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올바른 정보 하나는 거대한 불꽃을 일으키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아이디어, 한 문장, 하나의 이야기가 당신 삶의 방향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탐구하며 꾸준히 당신의 마음에 양식을 공급할 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성능 스포츠카에 저품질 연료를 넣으면서 최고의 성능을 기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명료함, 자신감, 그리고 창의성을 원한다면 그러한 결과를 낳는 정보를 당신의 마음에 입력하십시오. 당신의 개인 철학은 당신의 삶을 안내하는 나침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 결정을 내리는 방식, 그리고 도전과 기회 모두에 대응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철학이 약하다면 당신의 기반은 압박감 속에서 쉽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혜와 규율, 그리고 목적으로 단단히 세워져 있다면 인생이 어떤 시련을 던져도 당신은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사계절과 같아서 겨울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말이죠. 상실, 좌절, 실망, 혹은 불확실성의 계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적이 아닙니다. 겨울은 시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에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겨울을 피할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닥치기 전에 우리는 마음가짐을 단련하고 좋은 습관을 강화하며 올바른 사람들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겨울은 당신이 더 쉬운 계절 동안 무엇을 준비해왔는지를 드러낼 뿐 당신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불평하거나 도망칩니다. 하지만 인생의 겨울을 다루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폭풍우를 침착함과 용기로 마주합니다. 그들은 다른 계절을 바라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집중합니다. 겨울은 단지 살아남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성찰하고 재정비하며 더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외면해왔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모든 방해 요소가 겉었을 때 비로소 들려옵니다. 모든 겨울은 당신을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좌절, 실패, 외로웠던 밤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더 강하고 더 집중력 있으며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당신의 겨울을 외면하며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것을 끌어안으십시오. 겨울이 당신을 가르치게 하십시오. 당신 안에 약한 것들을 벗겨내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계절이 바뀔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인내하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되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긍정이라는 두 가지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잘못된 것 대신에 올바른 것을 보기로 선택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고 관점이 넓어집니다. 당신은 결핍이 아닌 풍요의 관점에서 삶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당신을 현재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하고
긍정은 당신을 미래로 날아오르게 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쉽습니다. 불평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완벽하지 않을 때 감사하고 결과가 불확실할 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기적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당신은 현재 순간의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공해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길 위에서 행복을 찾게 됩니다. 그 태도는 어떤 좌절에도 흔들리지 않는 조용한 힘과 꾸준한 자신감으로 당신을 채울 것입니다. 당신의 태도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매일 당신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능성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좌절 속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함 속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그 질문들에 대한 당신의 답이 당신의 기분과 마음가짐, 그리고 당신의 결과를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당신 삶의 이야기의 굳건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당신의 여정에 지혜와 용기가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이곳에서 당신의 빛나는 삶